안녕하세요. 연공불사 신녀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소띠 아이들의 학습 지도법,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우리 소띠 자녀 두신 분들 오늘 보시고 참고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우리 소띠 아이들의 그 성격을 보자 그러면 소띠 아이들은 보면 굉장히 과묵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아이들이 많아요. 그리고 변하는 게 좀 싫어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친구 간이든 뭐 누구와든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다른 사람의 부탁을 좀 이렇게 내가 거절을 못해서 때로는 내가 나쁜 일에도 내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소띠 아이 두신 분들 이럴 때는 친구를 사귈 때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이한테 좀 일러두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.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소띠 아이들 태어난 계절에 따른 학습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 아이가 만약에 봄에 태어났다 이러면 봄에 태어난 아이들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에요. 그래서 지시에 어떤 누구의 지시에 잘 따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좋은 공부 습관을 잘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본인의 능력도 또 잘 발휘를 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목표가 좀 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시는 게 아이한테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태어난 우리 소띠 아이 학습 지도법을 보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한마디로 좀 이렇게 실행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도 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.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 아이한테 어떤 경쟁 상대를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 성적 오르는데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앞에 나서고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을 주면은 그런 본인이 맡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수행하는 그런 아이고 토론식 수업도 나쁘지는 않아요. 그리고 가을에 태어난 아이의 학습 지도법으로 보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정립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1대1 수업을 하면서도 혼자서 굉장히 잘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. 그리고 내가 계획표를 세웠으면 그에 따라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.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딱 선정을 해주면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을에 태어난 아이들 괜찮아요. 또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은 방향만 좀 잘 잡아주세요. 그러시면 이런 아이들은 혼자서도 잘해요.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과제를 주면 아이들이 좀 곤란해하고 그거를 좀 이렇게 견디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를 주더라도 반드시 그 아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이런 아이들은 조금 하다가 중간에 실수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한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이런 부분 좀 알고 지도하시면 좋겠고 이런 아이들은 기초 학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아이들이 각각의 태어난 시는 다 다르잖아요. 제가 이제 크게 뭐 아침,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하고 새벽 시간하고 이렇게 네 시간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먼저 아침에 아이가 새벽 3시에서 오전 9시에 태어난 그런 아이다 그러시면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끔 이렇게 좀 가리키셔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렇게 딱 하라 그러면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. 그런 아이들이니까 우리 요 시간대 태어난 아이들 직업관으로 좀 보자 그러면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법조인도 괜찮고요. 회계사라든가 교사, 군인 이런 쪽으로 가시면 아이들 직업으로는 후회할 일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후 시간대 오전에 9시에서 오후 3시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러시면은 이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.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발표할 기회를 많이 주신다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스스로 클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. 이런 아이들의 뭐 직업관을 보자 그러면 뭐 방송인도 괜찮고요. 언론인도 괜찮고요. 연예계라든가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서 연설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이렇게 디자이너라든가 이렇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으실 듯 합니다.
그리고 우리 저녁에 태어난 아이들 시간대로 보자 그러면 오후 3시에서 밤 9시로 보시면 돼요. 이런 아이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존심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리고 일반적인 부모의 지시, 교사의 지시보다는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괜찮은 직업관으로 맞는 직업관은 뭐가 있냐면 작가라든가 의사 아니면 뭐 화가라든가 교수도 괜찮으시고요. 어떤 이 아이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관을 가지시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야 시간으로 봤을 때는 밤 9시에서 새벽 3시로 나눠서 보는데 이 시간대 태어난 아이들은 좀 이렇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판단을 좀 미루는, 일을 좀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다그치기보다는 아이한테 조금 이렇게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신감을 좀 길러주시는 게 좋으시고요. 이런 아이들은 직업관으로는 뭐 수학자라든가 병원의 병리학자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이렇게 전문가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관으로 키워주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이의 공부방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방의 방향은 다 각각이잖아요. 그죠? 다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.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봄에 태어난 아이다.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 공부방에 나무로 된 액자 거기에 가족 사진을 넣어서 좀 이렇게 걸어 두시면 좋으시고요. 색깔로는 뭐 분홍색이나 베이지색이나 빨간색이나 우리 봄에 태어난 소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. 그 대신에 아이 공부방에 피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좀 날카로운 장식용 장식품이라든가 아니면 금속으로 된 뭐 소품이라든가 아니면 화병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. 그리고 또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의 공부방에는 화려한 조명을 좀 이렇게 켜주면 굉장히 괜찮으시고 아니면 여름에 이렇게 풍경화 같은 것도 좀 걸어 놓으시면 좋으세요. 그리고 이 여름에 태어난 아이들 방에 피해야 할 것은 검정색으로 된 어떤 소품이라든가 장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죽은 동식물의 뭐 인형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아이 방에서 좀 치워주시는 게 좋으세요. 그리고 가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초록색 식물 아이 방에 좀 이렇게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. 그리고 가족 사진을 나무로 된 액자에다 걸어 놓으셔도 좋으시고요. 그리고 뭐 색깔로 보자 그러면 분홍색이나 노란색이나 연두색 이런 계열의 뭐 이불을 해준다든지 뭐 가방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. 그리고 피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 방에는 난로 조그마한 뭐 손난로라든가 양초불 그런 거라든가 추상적인 그림이나 추상하는 우리 가을에 태어난 아이 방에는 좀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에 태어난 우리 소띠 아이들 공부방에는 움직이는 물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명 기구라든가 아니면 벽에 걸어놓는 여름 풍경화라든가 이런 그림을 좀 방에다 배치해 주시면 좋으시고요. 피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 방의 어항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리고 금속 장식이라든가 검정색으로 된 소품은 우리 겨울에 태어난 소띠 아이 방에 공부방에 뒀을 때는 아이가 공부하는데 좀 안 좋으니 이 부분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. 오늘은 영공불사 신녀가 소띠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좀 보시라고 공부 방법,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